뒤에 300페이지 넘어가시면 별의 탄생이 나옵니다. 별의 탄생. 이제 자, 별의 탄생 과정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통과해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건 스킵을 할 겁니다. 알겠지? 하나도 몰라? 그럼 조금 얘기해 볼까? 자. 아니, 이거 통과 때 배운 지 니네 1년밖에 안 된 거야. 자, 일단 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별 그러면 이제 앞서 나왔던 것처럼 뭐, 백색외성, 주계열성, 다 포함하는 거지. 그지? 그럼 별이라는 게, 한영아, 힘 좀 내봐. 힘 좀 내봐. 자, 별. 별의 탄생과 진화라고 해볼까? 별의 탄생과 진화. 전반적인 내용은 통과랑 똑같아.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는지는 사실 통과랑 똑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HR도 내용이 하나 좀 플러스 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의 탄생. 자, 일단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전체에 완벽하게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겠지? 걔네가 모여있어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구름처럼 보이면 그걸 뭐라 그래? 그래, 성운에서 만들어져, 성운. 그럼 우주 어딘가 이렇게 성운이 있어. 그지? 성운. 자, 그런데 성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 자,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랬지만 사실 이 성운에서 하나의 별이 생기는 게 아니야. 성운 안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성운이 있잖아. 그지? 그 하나의 성운이 태양계가 뭐야? 우리 은하보다도 더 클 수 있거든? 그 안에서 군데군데서 여러 개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성운에서도 조건이 있어. 온도가 좀 낮아야 되고요. 밀도는 더 높아야지만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성운에서도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성운에서도 온도가 좀 낮은 부분, 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밀도는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성운을 이루고 있는 여러 원소들, 분자들, 입자들이 있겠지? 그럼 걔네들은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뭐해? 어느 순간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하지? 자, 이걸 뭐라고 불러? 중력 수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질 때, 자, 전체 성운에서 지금 이 부분만 얘기를 하자고 치자고. 그러면 이 부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대부분은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가운데로 막 모여드는 거야. 가운데로 막 모여들어. 가운데로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서 얘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면 뭐가 생기지? 바깥으로 밀려나는 원심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일부는 이렇게 주변에 약간 원반을 띄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일단 중력 수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얘네가 중심부로 계속 모이는 거야. 그러면 요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맞아?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중심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일부 가열되는 거야. 조금씩 뭐가 나기 시작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해. 맞아? 그러면 요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 원시 별이라고 부르지?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자, 통과 때는 안 나오지만, 이제 결국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스스로 에너지가 만들어서 빛이 나기 시작하지. 반짝반짝. 그지? 그럼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주, 계열,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지? 물론 이 와중에 계속 회전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마 니네 통과 때도 많이 틀렸을 텐데, 원시별일 때도 빛이 살짝 나기는 해요. 근데 원시별 때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가 아니야. 원시자가 왜 붙어 있겠어? 원시자가. 아직 별은 아닌 거, 주계열성은 아닌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 때문에 빛이 난다?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가운데로 모이는 애들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주변이 조금 가열돼서 빛이 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계열성이라는 꼭 부르는 단계가 되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빛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전 단계가 있어. 전 단계. 요 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주계열이라고 불러. 전주계열. 아무튼 뭐 요런 단계를 거친대요. 뭐 자세한 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주계열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별 그럼 대부분이 얘잖아. 그래서 왜 우리 그 1학년 때 뭐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진화 과정을 배웠잖아. 근데 이거 잘 봐. 우리 태양의 질량을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태양의 질량은 이렇게 표시하거든. 아까 그 절대 등급하고 비슷하게 표시를 해요. 이게 질량. 그럼 태양 질량의 1배면 1 앞에 숫자 붙여주고 2배면 2를 붙여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모든 원시별이 주계열성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0.08배보다 작잖아? 그러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지를 못해. 알겠니? 원시별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별이 되려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질량이 커야 된다. 0.08배보다 작으면 주계열성이 되지 않아요. 알겠니? 주계열성이 되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지만 별도 결국 이와 같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수명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고요. 그치? 태양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가 될 때까지 약 100억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기 수명의 한 80%, 90%를 주계열성 기간으로 지내는 거고요. 현재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쯤 된 거야. 그럼 앞으로 한 50억 년쯤 후에는 태양은 안녕 빠이 짜이젠 되는 거야. 그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여기서 50억 년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지? 내가 뭐 당장 100년 뒤에 후손은 걱정할 수 있으나 50억 년 뒤에 후손이 사람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잖아. 사람도 진화를 하니까. 그지? 내가 걔네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다른 우주로 이주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든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잖아. 화성 가고 싶어 하잖아. 그지? 당장에도 갈 수 있다고 하죠. 한 3개월 걸린답니다.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린대요. 그지? 직진으로 가는 거 아닌 거 알지? 이렇게 돌면서 갑니다. 이렇게 돌면서 가기 때문에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주계열성이 됐어. 주계열성이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까지 그냥 쭉 설명을 해볼게. 일단 그러면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요 단계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 자, 주계열성일 때 니네 알다시피 뭐가 일어난다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수소 핵융합 과정은 다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니네 잘 알다시피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이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헬륨으로 변하는 거니까 수소가 다 소멸될 때까지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주계열성일 땐 그래서 어떻게 돼? 어쨌든 중력에서 서로 계속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지?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데,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이른바 기체 압력 또는 내부 압력이라서 얘가 또 팽창하려고도 하지? 근데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주계열성 기간 동안에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지? 그래서 뭐 때문에?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이라는 힘과 바깥쪽으로 핵융합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이른바 내부 압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는 단계일 때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다만 아까 HR도에서 얘기했듯이 주계열성도 좀 작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주계열성인데 크기가 졸라 큰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너네 수소핵융합은 일어나는 온도가 최소 몇 도야? 1000만 켈빈인 거잖아.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현재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이래.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현재 1500만 켈빈이야. 그러면 1500만 켈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주계열성인데 크기가 겁나 큰 애들은 중심부의 온도가 당연히 1000만 켈빈은 넘어갈 거고요. 훨씬 높아집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더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핵융합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수소가 빨리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 기간이 짧은 거야. 여기다 쓰자면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질량이 큰 놈일수록 머무는 기간이 짧은 거지. 질량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1000만 켈빈은 넘어가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머무는 기간이 길다.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질량 어마어마하게 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이거 니네 유튜브에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행성하고 별의 크기 비교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양 옆에 막 지구, 목성 이런 애 있다가 태양이 갑자기 작아지면 별 하나가 나와요. 그럼 별이 이만하면 태양은 요만하게 나오지. 그래서 점점 태양이 작아져서 화면에 사라지거든. 뭐 아르크투루스라는 거 큰 별 나오고 막 그래.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렇게 졸라 큰 애들도 있다는 얘기지. 태양은 어디 가서 명암 내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그지? 그럼 어쨌든 이제 끝나잖아. 자, 끝나면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이 과정이 좀 다르다는 거야.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자, 봐봐. 수소핵융합이 끝났어. 그럼 이제 중심부에 뭐만 있지? 헬륨만 있는 거야, 헬륨만. 그지? 그럼 그 헬륨이 이제 다시 뭐 하기 시작해? 수소핵융합이 끝나니까 내부 압력 일단 사라지겠지. 일단 그 중력 수축을 합니다. 중력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다가 1억 켈빈이 넘어가면 이 헬륨도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억 켈빈이 되기 전까지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면 이 주변에는 사실 뭐가 있었어? 이때 핵융합을 하지 않은 주변에 수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심부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중심부 주변에 있는 수소들이 1000만 켈빈이 넘어가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해? 수소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러니까 중심부는 아직 핵융합하기 전인데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 주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팽창을 해버리는 거야, 팽창을. 이렇게 팽창을 해요. 그지?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 그럼 이때 요거 있지. 중심부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 수소 핵융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각 연소라고 부르거든? 수소각 연소라고 불러.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가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자,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여기서 뭐가 일어나? 그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든 주계열성일 때 비해서 크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거성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때? 표면 온도는 낮아지면서, 그제? 표면 온도는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보이니까 적색 거성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뭘 나오냐 잘 봐. 근데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면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광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 광도.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 그랬잖아. 근데 방금 아까 HR도에서 얘기했지만 크기가 굉장히 커지잖아.
따라서 광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주결성에서 적색거성이 되면 광도는 증가하는 거야. 맞아? 그러다가 해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중심부 바로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네 아마 1학년 때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야.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마찬가지로 줄어들면서 탄소로 변하잖아.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 중심부에는 탄소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바로 바깥쪽에 뭐가 있어?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했을 거 아니야. 바로 바깥쪽에 헬륨이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통과 때도 봤겠지만 요 그림 나오면 이게 적색거성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이제 탄소까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 또 수축하겠네요? 하지. 근데 문제는 얘가 핵융합을 하려면 5억 켈빈이 필요해. 근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중심부가 아무리 수축해도 5억 켈빈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에는 그냥 탄소 덩어리만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 주변은 계속 팽창한다고 했잖아. 걔가 결과적으로 그냥 우주로 이렇게 퍼져 나가버리고 동그랗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에 가려져 있어. 그래서 그 안에 탄소 덩어리가 남아있는 건데 얘는 이제 결국엔 다 퍼져 나가겠지. 그러면 이제 탄소 덩어리만 딱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애를 우리가 행성산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나중에 남게 되는 얘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생이 마무리되는데, 그럼 봐봐. 터지는 건 아니고 이 행성상 성운이 퍼져나가면 걔는 또 어딘가에 모여서 또 다른 성운이 만들어지는 데 쓰이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은 계속 순환을 하는 거야. 매우 오래. 물론 태양 정도는 여기까지 한 100억 년 걸리는 것 뿐이야. 태양은 현재 여기 2단계에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 봐. 질량이 태양보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거기 우리 책에 다 써져 있기는 한데 몇 배냐에 따라서 태양 질량의 몇 배냐에 따라서 조금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야. 수소 핵융합이 금방 끝난다고 했죠. 대신에 질량이 좀 아까 얘기했지만 질량이 큰 애들은 반지름도 일반적으로 크단 말이야. 그러면 주기율성일 때 졸라 큰 녀석 끝나면 애초에 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부는 일단 수축을 해요. 그지? 근데 중심부 주변은 똑같이 뭐 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도 시간이 지나면 헬륨 핵융합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이 커져. 이렇게 졸라 커져. 여기다 그렇게. 이 주변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바깥쪽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거성도 아니고 무슨 거성이야? 초거성인 거야. 자, 근데 내가 여기 앞에다 색깔 안 쓴 이유는 아까 HR 도상에서 어떻다 그랬어? 같은 초고성이어도 색깔 다를 수 있다 그랬지? 청색 초고성도 있고 적색 초고성도 있고, 그지? 같은 초고성이어도 또 광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그린 거야. 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헬륨이 끝나서 탄소가 됐어. 근데 얘는 질량이 워낙 크니까 또 수축을 하면 얘가 핵융합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질량이 무지하게 큰 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지죠. 철 바깥쪽에 뭐가 있어? 뭐 규소, 바깥쪽에 산소, 바깥쪽에 뭐 있어? 뭐 탄소, 그지? 그 다음에 뭐 바깥쪽에 헬륨,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가 있죠. 그지? 가벼운 원소가 있고. 내가 일부 원소는 지금 안 쓰긴 했다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심이 어디까지?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질량이 오지게 큰 애는 철까지 만들어져. 그럼 철까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또 수축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야. 그래서 철은 수축하더라도 어떻게 돼? 오히려 에너지 방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핵융합을 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방출해버려. 그러니까 얘는 핵융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질량이 너무 크니까 그 중력을 못 이기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봤을 때, 저거 어제 안 보이던 별인데 새로운 별이 나타났네? 신성. 졸라박네? 초신성. 슈퍼노바. 그지? 그래서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죠.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러면 니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 원소들이 또 결국에 어떻게 돼? 이때는 핵융합이라는 표현 안 쓰더라고. 핵합성이라고 표현해. 왜? 철은 핵융합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핵합성이라고 표현해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죠? 어디까지? 우라늄이라는 원소까지 만들어져서 방출되면 그게 또 어딘가에 모여서 또 다른 성운을 만들면 그 성운 안에는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별이 된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이게 또 질량에 따라 또 둘러 나뉘어져요. 그 질량이 몇 배인지는 그건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마지막에 중성자 덩어리만 남게 되는데 그 중성자 별이 남고요. 어떤 애들은 아예 블랙홀이 돼버리죠. 그래서 질량이 더 큰 애들은 일단 블랙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지금 301페이지와 302페이지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통과 때도 한 내용이잖아. 여기에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HR도 있지, HR.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이 진화되는 과정을 HR도 상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아까 HR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광도고, 여기 가로치기 이제 온도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아까 여기가 요렇게, 그지? 요렇게 주계열성 있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태양은 현재 뭐 온도로 따지면 스펙트럼형이 G형이니까 요쯤 요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그럼 현재는 주계열성이지만 태양도 원시 별이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니네 지금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300페이지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300페이지. 자, 봐봐. 찬영아, 좀만 힘내. 거기 보시면 300페이지 보면 요 아래쪽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 그래프. 그리고 여 옆에 보면 숫자 써져 있고 옆에 M 동그라미 써져 있고 그게 태양의 질량이. 그럼 봐봐. 니네 태양이면 요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잘 봐봐. 태양이야, 현재. 그럼 태양이 되기 전에 원시별의 질량은 현재 태양의 질량이랑 거의 비슷하겠지? 그지?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면 태양이 주계열성 되기 전에 원시별일 때는 HR도 상이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야, 여기. 그리고 거기 1M 동그라미 점 찍혀, 그지? 그럼 태양이 원시별일 때는 HR도 상이 요쯤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걔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대? 주계열성이 된 거야. 그럼 현재는 주계열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이 진화하면서 HR도를 상에서 위치가 어디를 변해가는지 보자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뭐가 될 거야? 적색거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HR도 상에서 적색거성이 어디라 그랬냐? 한 요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HR도 상에서 적색거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 뭐가 돼? 백색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HR도 상에서 진화 경로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아마 니네가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진화 경로를 갖는 애들이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태양 질량 정도 된 애들이 요 경로를 거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디로 가야 돼? 적색거성이 돼야 되잖아. 적색거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가 적색거성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하얀색으로 그린 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야. 그리고 지금 노란색은 주계열성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냐를 나타낸 거예요. 참고로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태양이 적색거성이 됐다가 백색외성이 될 때까지 요 중간에 이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맥동병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맥동병광성. 그러니까 이 별이 불안정해져가지고 팽창했다 수축했다 마치 맥박 뛰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맥동 변광성 단계를 또 거치기도 합니다.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쓴 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질량에 따라서 원시별일 때 HR 도상의 위치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경로가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는 거고. 예를 봐봐. 거기 1m인 거 보자면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애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5천만 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 봐봐. 내가 요거만 따로 그릴까? 이거 지우고 여기다 따로 그릴게. 거기 지금 HR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여기가 이제 광도, 여기가 온도일 거 아니야, 그지? 표면 온도란 말이야.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이 주계열성인데, 내가 이 그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볼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4000켈빈이라고 하면 원시별일 때 질량이 약 태양의 0.5배 정도 되는 애들은 원시별일 때 위치가 여기고 주계열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될 때까지 지금 얼마가 걸리냐면 약 1억 5천만 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년. 그 옆에 써져 있는 이 숫자가 그 될 때까지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태양 질량이 한 1배쯤 되는 애들은 HR 도상에서 위치가 여기야, 원시별일 때. 그러다가 요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돼갖고 여기 주계열성이 된다는 거거든. 그때까지 얼마 걸린다는 거야? 5천만 년 걸린다는 거야.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약 5천만 년 정도 걸려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 그냥 제일 위에. 자 여기 요렇게 가잖아. 태양 질량의 예를 들어서 15배 정도 되는 애 봐.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원시별일 때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클수록 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짧다는 거. 그치? 짧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봐라. 또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 질량이 좀 작은 애들,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선이 그냥 아래로 그어져 있지. 요건 뭘 의미하지? 봐봐. 선이 아래로 그어져 있다는 건 표면 온도는 안 변한다는 거야. 표면 온도는 안 변하는데 광도가 작아지는 상황이지. 그럼 봐봐. 우리 L은 반지름 제곱에 T 4제곱인 거잖아. 봐봐. 표면 온도가 안 변하는데 광도가 지금 작아진 거잖아. 뭐가 작아진다?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주계열성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봐봐. 얘는 내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오버해서 그렇지만 거의 직선에 가깝잖아. 그럼 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지? 광도가 안 변하는 거. 광도가, 그치? 이렇게 간다는 건 광도가 안 변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광도가 일정한데 표면 온도는 확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 아니야? 높아지는 거니까 반지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것과 요렇게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은 애들,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주계열성이 되고 나서 특히 요 그림,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걔네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HR 도상에다 표시하면 이런 경로를 거친다는 거. 태양 정도. 요 그림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지금 거기 301페이지 보면 나오죠. 301페이지. 맞지? 301페이지 보면. 30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내가 그러는 게 지금 요 그림인 거야. 그럼 거기 동그라미 1, 2, 3, 4로 돼 있잖아. 거기 3번하고 4번 사이 중간쯤이 맥동 변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0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원 완자 규칙표 잠깐 줘봐. 얘기 나오네. 그지? 오케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구과학에서 또 뭔 얘기하냐면, 요거. 요 중심부에서 일어난 요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는 거야. 그지?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간단한 거 몇 개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 보세요. 자, 요 과정이야,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왜 마음이 더 급해졌냐면, 아까 윤서가 수능 특강을 사왔는데 보니까 전체 뒤에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천차만 가지고 몇 주째 하고 있어갖고, 내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나가려고. 근데 그래도 뒤에 가면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도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할 건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해야 돼서. 자, 거기 보면 별의 에너지원이라고 나와. 별의 에너지원. 여기 지금 그림 지었지만 간단해. 원시별에서 주기율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시별일 때는 빛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랬지. 나는데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서 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변이 가열돼서 빛이 살짝 나는 거라 그랬잖아. 만약에 에너지원을 물어보잖아. 원시별일 때는 중력 수축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계열성 이후에는 중심부든 그 중심부의 주변이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 핵? 내가 주계열성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지? 꼭 수소 핵융합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주계열성일 때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만 적색거성일 때는 중심부에서 뭐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고, 그지? 그 다음 단계 뭐 질량에 따라서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쭉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거 다 합쳐서 이른바 핵융합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주계열성일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일어나? 이른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겠죠. 맞지? 일어나겠지. 여기까지는 통과 때 배운 거야. 그런데 이 수소 핵융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PP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감히 얘기 한번 해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PP 반응과 CNO 반응에 관한 게 시험에 안 나오면 내 손목을 걸게요. 이미 중간고사 때 몇 번 잘랐어야 되나? 내가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나온 거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지? 확률이 높은 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요거 나올 확률 매우 높아요. 그지? 그랬냐? 근데 안 나왔어? 뭐였지? 생각도 안 나. 하도 많이 싸질러지고 다녀. 하도 많이 씨부리고 다녀. 생각. 근데 내가 하여튼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그렇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 기준 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작년에 안 나왔던 게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내는 건 사실 학교 선생님 마음이긴 한데 나는 통계적으로 접근해 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 되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과 때 배웠던 수소핵융합은 보통은 얘를 말해요. 얘를 말하는 거기는 해. 근데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수소핵융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여기서 P는 양성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연쇄 반응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CNO 순환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거든. 그래서 거긴 옆에 그림 나와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순환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되게 질량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다 그랬잖아. 질량이 큰 놈은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다 그랬지. 반대로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중심 온도가 좀 낮을 거 아니야. 핵융합, 수소 핵융합은 일어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봐, 잘 들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땐 둘 다 일어나요.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 얘가 좀 많이 일어나고요. 중심부의 온도가 좀 낮으면 주로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니?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별의 물리량, 개념 확인 문제랑 완자 기출픽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안 나누니까. 요 프린트가 하나 있어. 자, 근데 잘 들어봐. 요 프린트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하고 식현상이 들어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식현상 안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낙생을 비롯해갖고 지금 에노기, 구성, 그 다음에 여기 동백도 안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문제에서 식현상 문제 빼고 풀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되는데 아마 절반 정도 빠질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어떤 문제냐면 옛날 수능 특강. 근데 선생님이 감히 이것도 예상해 보건데 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 수능 특강이나 옛날 모의고사 변형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행성의 겉보기 운동만 최대한 우리가 배운 내용만 넣었는데 혹시 풀다가 안 배운 용어나 내용 나오면 그때는 풀지 말고 나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뒤로 전달 좀 해줘. 뒤로 전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뒤로 전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뒤로 좀 전달 좀 해주시고, 오케이? 아니야. 중간에 섞여 있어. 순서대로 나눠놓지 않아서 식현상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식현상 아니고요. 이거 식현상 아니고요. 아닙니다. 동방이각, 서방이각 당연히 식현상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처음 본.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 야, 그리고 나 답지들 좀 보내줘. 야, 지성아. 자, 잠깐 책 안 갖고 온 사람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있다. 일단, 동영상 뒷부분일 거니까 일단 갖고 올 수 있다. 모질한 부분은 내가 진이 들고 일단. 우리 지난번에 페이지를 어디까지 했었니? 아마도 페이지로 별의 진화까지는 내가 얘기했던 것 같거든? 303페이지 아마 피면 될 겁니다. 303페이지. 303페이지를 피시면, 너도 안 갖고 왔어? 네. 그렇죠. 책 없어졌어요. 그럼 미리 나한테 카톡을 좀 보내놔. 그러니까, 내가 뽑아 놓을 테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너는 완전 기출픽으로. 네, 저 이거 되겠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아니야. 거기까지 안 하고, 지금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네. 요거 지금 설명할 거거든? 여기. 따지면 지금, 요거 설명할 거거든? 요거 내가 설명 안 했잖아. 제대로 안 했을 거야. 그지? 그냥 이거 제목만 아마 쓰고 마무리 했을 거거든? 그래서 요소부터 할 테니까. 그지? 자, 다들 피곤하지? 오늘 하루의 마무리잖아. 그지? 하루의 마무리는 지구과학과 함께. 그지? 자, 지난번에 해서 별의 진화까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302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02페이지까지 내용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빅뱅에서 나오는 별의 진화랑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뭘 보느냐? 303페이지에 나오는 별의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진도 나가는데 여기 이제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섞여 진도가 조금 다르겠지. 천천히 아마 다 들어갈 텐데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적어내는 건 뭐냐? 천체가 과연 끝까지 다 들어갈 것이냐도 일단은 하나가 관건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체만 할 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할 생각이거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내가 따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그래. 무슨 영상? 얘기 왔어. 내가 오늘 영상 봐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근데 왜냐면 진도가 좀 빠르긴 할 건데, 일단 들어도 돼. 지난 시간에 이어지지 않으니까 들어도 돼. 오케이. 아까 그래서 카톡 보낸 거였구나. 내가 뭐 하느라고 내가.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찍고, 일단 앞에 부분 영상 찍어 놓을 거거든. 저기 마그마 부분. 이쪽 내가 찍어 놓기는 할 건데, 그 진도 나가는 거 봐서, 만약에, 내가 내신 대비인 거 가만히 옛날에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건 내신 대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신 대비에 맞게 내가 항상 영상을 새로 찍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진도 나가는 상황 봐서, 선생님 너 이렇게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책 혹시 안 갖고 왔어? 303페이지에요, 3페이지. 자, 그래서 별의 에너지원이라는 거. 별의 에너지원이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별의 에너지원. 이러면 너 내가 단톡에 초대를 안 했었니? 네, 단톡은 없는데, 쌤은. 내가 단톡에다 남겨놨는데 네가 그걸 초대가 안 돼 있어서 수업을 받고 잘했어. 이 앞부분에 조금 못 나간 부분이 있을 거야. 우리 지금 302페이지를 나가는데, 여기가 금요일번보다 진도가 빨라서 아마도 여기 앞에 부분, 여기를 지금 못 들은 상황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따로 영상을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까먹기 전에 내가 일단 단톡에다 초대를 해놓을게. 그래서 거기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면 돼.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서 듣는 데는 아마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일단 들으면 됩니다. 자, 별의 에너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있고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뭐냐?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잖니? 그럼 그 빛이 나게 하는 에너지원이 뭐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통과 때 배웠던 거랑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되짚어보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주된 단계잖아. 대부분의 기관을 주계열성을 보낸다 했는데 주계열성이 되기 전 단계를 물론 전주계열이라고도 하지만 원시별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원시별. 그지? 원시별이 시간이 지나면 주계열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원시별일 때도 빛이 다 안 나? 그럼 원시별일 때는 도대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서 빛이 나느냐 이거야. 빅뱅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항상 설명한 중력에 의해서 얘네가 모여들어요. 모여들면 온도가 올라가거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주변이 가열되면서 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중력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 수축. 그럼 이제 원시별 단계가 지나면 이른바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되잖아? 그럼 이건 우리 다 알아. 통과 때도 했던 거야. 주계열성일 때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날 때 주계열성이라 그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야. 그지?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하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뭐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하나의 헬륨 원자핵. 그지? 근데 이거 우리가 통과 때 배운 내용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4개의 수소 원자핵이라는 건 뭐지?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잖아. P라고 씁니다. 양성자 4개가 합쳐져가지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애거든. 중성자는 이제 N이라고 써. 이게 되는 과정이야. 이제 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뭐 이상하지 않아? 양성자를 4개를 합쳤는데 양성자 2개, 중성자가 2개 생긴 거잖아. 중성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과 때까지 딱 이렇게만 배우거든. 이 과정은 안 배우세요, 과정. 오늘 그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양성자 2개가 이제 중성자 2개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수소핵융합은 이 양성자 4개의 질량을 합친 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 원자 요 4개 덩어리의 질량 합을 비교를 해보면 줄어들더라 이거야. 조금. 그 얼마나 줄어드는가 봤더니 100분율로 따졌을 때 0.7% 가량이 줄어들더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그 줄어든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결손이라 불러요. 자,
자, 질량 결소는 델타 M이라고 써요. 델타 M. 그러면 질량 결손이 되면 아인슈타인 할아버지에 따르면 질량이 곧 에너지라고 했어.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얼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느냐? 질량 결손되는 양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만큼이 에너지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계열성 단계일 때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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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통과 때 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수소 흰융합이 정확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그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뭐냐? PP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걸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수소인융합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P는 뭐냐면 양성자를 말해, 양성자. 그럼 양성자, 뭐 연쇄 반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소인융합은 대부분 얘를 말하는 거지, 얘.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반응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질량이 좀 작은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진 않겠지? 반대로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는 PP 반응이라는 수소 흰융합이 주로 일어난다, 주로. 반대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수소 흰융합이 주로 일어난다. 자, 내가 주로라는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 1000만 켈빈보다는 높은데 1800만 켈빈보다 낮으면 얘가 많이 일어나고 얘는 조금 일어난다 이거야.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높으면 주로 얘가 일어난다는 말은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데 얘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마 정원이가 갖고 있는 완전 기출적인 이 그래프가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 책 갖고 있는 친구들 이거 좀 써라.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자, 가로축이 중심부의 온도가 써져 있고요. 세로축에는 효율이라는 게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 1800만 켈빈이 기준이거든. 1800만 켈빈. 그래서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대략적으로 그냥 모양만 그린 거야. 아마 정원이 완전 기출필 뒤에 넘기면 그 문제 나와. 문제에 아마 있어요, 문제. 자, 요게 PP 반응이고요. 요게 CNO 순환 반응이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요걸 너무 이렇게 그렸다? 뭐 대략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1800만 켈빈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봐봐.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지만 PP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1800만 켈빈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PP 반응이 더 효율이 좋다,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 일어난다 이거고요. 반대로 1800만 켈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CNO 순환 반응이 효율이 훨씬 높잖아.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PP 반응도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냥 그래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나타낸 그래프가 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주로 PP 반응이 일어나?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다는 건 질량이 좀 작은 애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애들 이렇게 나누잖아.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들은 이제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낮기 때문에. 하율아 오늘 엄청 피곤한가 보다. 하율아, 그죠? 아까는 쉬는 시간만 생각했잖아.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은 1800만 켈빈보다 높아야 되잖아. 질량이 커야 중심부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
질량이 보통 태양보다 몇 배 이상 큰 애들은 주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다만 차이는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PP 반응은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같은 주계열성이라도 질량이 좀 작은 애들은 그만큼 수명이 길거든? 왜? 수소행융합이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일어나기 때문이야.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들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야?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소행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수소가 빨리 줄어드니까 수명도 짧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시간도 되게 짧아요. 얘는 되게 길고요. 그지? 일단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페이지로 302페이지, 30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할 건데, 이 PP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건데, 요거 하나 미리 적어놔야 돼. 이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일단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베타 분계라는 게 있어, 베타 분계. 베타 분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베타 분계는 베타 마이너스 분계라는 게 있고 베타 플러스 분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얘네 둘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베타 플러스 분계라는 게 있어. 베타 플러스 분계라는 게 있어. 참고로 베타가 뭘까, 베타. 예전에 전자라는 게 뭔지 모르던 시절에는 전자를 베타 입자라고 불렀어. 이게 아마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원자 모형 배울 때 나오지 않냐? 러더퍼드가 원자핵 발견하게 된 거. 톰슨이 전자 발견, 이거 배우지 않아? 알파 입자라는 건 뭐냐면 헬륨 원자핵을 예전엔 알파 입자라고 불렀고, 베타 입자는 전자야, 전자. 그럼 여기서 베타 플러스니까 전자랑 관계된 거거든? 그럼 또 이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빅뱅 고1 때 배운 거야. 맨 첫 시간에 배우는 거야.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니네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지. 기본 입자에 뭐 쿼크라는 게 있고 경입자라는 게 있어서 경입자 중에 하나가 전자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사실은 혹시 그거 들어봤냐? 쌍생성이라고 들어봤니? 쌍생성? 쌍생성 들어본 사람? 없구나. 자, 기본 입자라는 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쌍생성이라고 표현하거든.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정말 우주도 조그맸지만 그 안에 수많은 빛이 막 미친 듯이 서로 상호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빛이 상호작용해서 부딪혀. 그러면 쌍으로 생겨나. 뭐가? 기본 입자라는 것과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지만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 애들을 반입자라고 하거든. 빛이 상호작용해서 부딪히면 쌍생성, 기본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성돼. 그런데 워낙 불안정한 환경이니까 또 얘네가 부딪혀. 기본 입자랑 반입자가 부딪히면 쌍으로 소멸되면서 빛이 돼.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됐대요. 아무튼 뭐 그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질 때 무조건 그거에 반대되는 성질 갖는 반입자도 같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본 입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자라는 애가 하나가 있잖아. 알다시피 전자는 음전하를 띠잖아. 그럼 그 전자의 반입자를 뭐라 부르냐면, 똑같이 전자니까 2라고 쓰는데 얘는 양전하를 떼요. 그래서 얘를 양전자라고 불러. 자, 여기서 베타 플러스가 양전자야, 양전자. 그럼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게, 붕괴는 쉽게 말해 핵이 쪼개지는 거야. 원자 핵이 쪼개지는 거야. 자, 그럼 제목을 종합하면 어떤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베타 플러스 양전자라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게 일어나느냐? 자,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덩어리잖아. 근데 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비슷하면 되게 안정하대요. 근데 양성자가 더 많거나 혹은 중성자가 더 많으면 이 핵이 불안정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쪼개져 버립니다. 그럼 베타 플러스 붕괴는 뭐냐? 그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보다 많을 때, 많으면 불안정하니까 걔가 쪼개지는 거야. 이때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다며. 그래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야. 중성자 뉴트론 것을 N이라고 쓰거든.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때 중성자로 변하면서 뭔가가 튀어나온대. 그 튀어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양전자라는 애야. 양전자. 그러면서 또 뭐가 튀어나오냐? 전자의 중성미자라는 게 있어. 요런 애가 튀어나오는 거. 이거를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하는 거야.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한대.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입니다. 그러면서 베타 입자, 베타 플러스 입자가 튀어나오는 게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원자가 있는데 얘가 양성자 수가 3개인 녀석이야. 근데 보니까 이 원자핵 속에는 중성자는 2개가 있는 상태야. 자, 봐봐.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의 원소 기호를 그냥 X라고 표현해볼게. 실제로는 뭐야? 니네 양성자의 개수가 뭐죠? 원자 번호야. 그럼 여기 양성자가 3개니까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우리가 알고 리튬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X로 표현해볼게.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왼쪽 아래다가 원자 번호 표시할 때 왼쪽 위에다가는 뭘 표시해? 질량수라는 걸 표시하거든.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야. 그럼 얘는 항농도 심각성 너머니 오징어 5개가 되잖아. 질량수가 5거든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라고 그냥 썼어. 그럼 얘는 지금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1개가 더 많아요. 불안정하니까 뭐가 일어나?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 그럼 얘가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양성자가 3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면 양성자는 2개요, 중성자는 3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이 원자번호 몇 번 되는 거야? 양성자가 2개가 됐으니까 2번 되겠지, 그지? 그럼 X와는 다른 원자일 거 아니야. 그냥 Y라고 써볼게, 임의로.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어떻게 돼?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한 건데 여전히 5가 되겠지? 자,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 특징인 거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면 양성자수는 1개가 줄어든다는 거야. 양성자수 톡 원자 번호는 1이 감소해. 1이 감소.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아? 질량수는 안 변해.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 특징인 거야.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과정 중에 이 베타 플러스 붕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인지를 알아야 저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지? 도움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각 PP 반응이라는 것과 CNO 순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PP 반응. PP 반응. 자, 우리 교재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그냥 선생님 순서로 설명을 해볼게. 그림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봐봐.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지. 중심부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 자, 근데 양성자가 뭐야? 곧 수소의 원자핵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의 원자핵이지. 그럼 얘는 원소기로 쓰면 H겠지. 원자 번호는 1번일 거야. 질량수는 1이겠지. 양성자 하나니까.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야. 수소 원자핵이야. 그럼 얘네 이런 양성자가 2개가 서로 충돌해.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애가 만들어져. 자, 양성자 하나니까 여전히 수소인 거지? 그럼 중성자가 하나 생겼으니까 질량수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수소라고 부르면 얘는 뭐라고 불러? 중수소라고 부르지. 중수소의 핵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이때 봐봐. 양성자가 2개였잖아. 근데 하나가 됐잖아. 얘가 합쳐졌으면 양성자가 2개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됐잖아. 뭐가 일어난 거야?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했네. 그지?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난 거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중수소액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중수소의 원자핵이 또 다른 수소핵, 양성자 하나와 또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결합을 하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진대. 야, 그럼 이거는 양성자 두 개인데 여기 그대로 두 개 있으면 이때는 베타 플러스 붕괴가 안 일어난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니까 원자보도 2번인 헬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질량수는 3이 되겠지, 이제? 근데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감마선이 방출이 된답니다. 감마선.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방출이. 감마선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감마선이 방출이 된대요. 자, 그런데 봐. 이 과정이 정확히 두 번. 똑같은 게 두 번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3짜리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3번. 3짜리 헬륨 두 개가 3짜리 헬륨 두 개가 서로 결합하는 거야.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헬륨의 원자 핵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륨 그러면 걔는 원자 번호 2번의 질량수가 4인 애란 말이야. 걔가 만들어져. 근데 봐봐. 여기 양성자 몇 개니? 4개잖아. 중성자 2개잖아. 근데 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 양성자 2개 부족하잖아. 얘가 만들어지면서 양성자가 2개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야.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졌어. 자, 이게 PP 반응이거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처럼 이른바 반응식으로 써볼게. 전체 반응식이라고 하거든? 자, 봐봐. 자, 요 과정은 그냥 똑같은 게 두 번 일어난다고 치면 수소 몇 개가 쓰였나 봐봐. 하나, 두 개, 세 개잖아. 근데 이게 정확히 두 번이잖아. 그럼 수소가 총 몇 개가 쓰여? 6개의 수소가 쓰이는 거야. 6개의 수소가 쓰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튀어나와? 양전자와 전자의 중성미자라는 게 튀어나왔지? 요 반응 한 번당 하나 튀어나오는데 이거 두 번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토탈 양전자 2개에 중성미가 2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 일어나지?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면서 양성자 2개 생긴 거 아니야? 맞지?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니네 화학 반응식도 수학하고 비슷하잖아. 좌우방에 똑같은 거에서 뭐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거든? 여기 수소 6개고 여기 수소 2개니까 이거 이렇게 소거시켜버리면 이거 4개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거든? PP 반응이 일어날 때는 수소가 6개가 사용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2개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개를 써서 하나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우리가 통과 때는 그냥 4H가 헬륨 하나다 이렇게만 배운 거란 말이야.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배워서 그렇단 말이야. 자, 여기다 쓰면 PP 반응 한 번 일어날 때 베타 플러스 붕괴 몇 번? 2번이다. 2번. 그지?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 베타 플러스 붕괴 2번 일어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 이게 PP 반응이에요. 이게 PP 반응이야. 그 다음에 시에노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시에노 순환 반응. 시에노 순환 반응.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는 탄소야. N은 질소고요. O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뭐야? 순환한다는 게 순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참고 있잖아. 아까 PP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1800 켈빈 이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일어나는 이유가 니네 요 과정이 있죠. 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얘 만들어지는 게 되게 희박한 확률로 일어난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두 개 하나가 합쳐져서 얘가 되는데 실제로 3시간 정도 걸린대. 되게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P방이 되게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오래 걸린대.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린답니다. 그 좋은 점은 뭐냐? 그럼 태양 같은 경우에 얘가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야, 주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소인용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명이 되게 길기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시행요소란 말은, 얘들아, 자, 졸려면 이렇게 길가면서 핍시다. 원래 일요일 4시간이 제일 피곤하거든? 5시는 5시대로 피곤해. 7시 반, 7시 반대로 피곤해. 심지어, 난 12시도 12시여서 피곤하고, 그지? 피곤한 인생이죠, 그지? 너 얼마 안 남았다, 너희 피곤한 인생이. 여기 가만딱 뜨면 뭐 한다고? 여기 지금 수능 시험 감독관이 앉아있을 거라고. 가만딱 뜨면, 그 정도의 시간이 빠르게 가요. 대학교 가면 어때? 자유롭잖아. 그지?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수업 가기 싫으면 연락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지? 단, 3번 이상 안 가면 갈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그지?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냐? 선생님이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어. 근데 그때는 학교마다 규칙이 좀 다른데, 수업에 3번 이상 빠지잖아? 그럼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빵점이에요. 근데 시험 볼 기회가 박탈이 돼. 근데 선생님이 결석을 4번을 했어. 근데 나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양 시험을 보러 갔어. 잘 봤어요. 왜냐면 음악이었거든. 이거 음악이었단 말이야. 잘 봤어. 근데 나중에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F, 그지?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했거든. 왜냐면 그때 그게 F만 아니었으면 뭐 선생님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게 딱 F가 뜬 거야. 선생님 F만 아니면 됩니다. D를 주셔도 됩니다. 제발 플리즈 부탁을 했어. 야, 그 교양 과목 교수님 얄짤없더만. 안 주더라고. 그냥 바로 F 주더라고. 내가 우리 과 전공 교수님한테 부탁했어. 이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했어. 안 됐대. 그리고 장학금이 날라갔어요. 그지? 근데 대학 가면 어쨌든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 혼나지 않습니다. 그지? 단지 시험만 안 보면 됩니다. 성적은? 요즘은 되게 철저하다. 옛날에는 약간 야매도 좀 있었거든. 옛날 선생님이 교양으로 영어 수업을 들은 적 있어요.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을 듣는데 그 학교에 학생처장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처장. 그러니까 학교에 고등학교 때는 교장이 있잖아. 대학교도 총장이야, 총장. 그럼 총장 밑에 실질적으로 학교 일을 다 하는 사람이 교장 밑에 교감 선생님이잖아. 대학교도 교감 선생님 역할을 하면 학생처장이 있거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처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선생님이 장례식장을 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부탁을 했지. 난 내일 수업이 있는데 장례식장 가면 수업 못 듣는다 했더니만 누구 수업을 듣니? 혹시 몰라갖고 누구 교수님 수업을 듣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전화해주겠대. 근데 그 다음날이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 못 갔어. 그 장례식장에 있느라고. 그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와서 수업에 갔어. 시험 다 끝났잖아. 시험 점수 보고 무조건 F잖아. 성적표가 나왔는데 B가 나왔어. 교수님이 그 학생처장이 전화해줬어.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야매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 막 교수님한테 이렇게 막 양주 같은 거 갖다 주면 점수 좋아하게 졸업장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되고. 아무튼 이 힘든 시기 조금만 참으면 대학 가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챙겨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터치하지 않는다. 조금만 힘내자. 뭐 이런 의미야. 자, 시행후 순환방에서 얘기해도 순환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탄소, 질소, 산소라고 하는 애들이 뭔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탄소와 질소, 산소가 촉매로서 역할을 합니다. 촉매로서. 그럼 니네 촉매가 뭐지? 어떤 물론 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핵 반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화학 반응,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뭔가 그게 잘 일어나게,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애가 촉매지. 그리고 촉매 특징은 뭐다? 반응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양이 변하지 않아. 얘네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잘 봐봐. 시행후 순환 반응이 그냥 그림을 외우면 되는 시작이 중요해. 순환이잖아.
누구로부터 시작이냐가 중요한데 이거 꼭 외워야 돼. 6번 탄소 질량수가 12짜리부터 시작하는 거야. 봐봐. 얘가 양성자 하나, 수소 원자핵과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얘랑 합쳐지면 양성자가 6개인 얘한테 양성자 하나가 합쳐지는 거라고. 양성자 몇 개 될까? 7개 되겠지? 양성자가 7개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7번. 원자 번호가 7번이면 누구야? 질소. 질량수는 몇 개? 양성자가 하나 많아지면 질량수가 하나 많아질 거 아니야? 13이 됩니다. 그제? 자, 그런데 봐라. 얘를 들여다보면 지울 거야. 양성자는 7개야. 그러면 질량수가 13이니까 중성자는 6개지.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지. 뭐 일어나야 돼? 베타 플러스 붕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면서 질소가 양전자가 튀어나가고 전자의 중성미자가 튀어나가는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면 양성자수 하나 줄어들어 탄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질량수는 그대로, 맞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또 수소 원자핵, 양성자 하나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양성자 하나가 합쳐지면 뭐가 되지? 양성자 7개 질소가 되고요, 또, 그지? 그러면서 질량수가 또 하나 늘어나니까 뭐가 돼? 14가 되지? 자, 같은 질소인데 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으니까 안정하겠지? 맞아? 여기에 또 양성자가 또 하나 합쳐집니다. 양성자 하나 합쳐지면 뭐가 돼? 8번 산소. 맞지? 질량수 하나 늘어나니까 15가 되지? 맞아? 뭐가 돼? 8개인데 중성자 7개잖아. 뭐 일어나겠어? 베타 플러스 붕괴 일어나는 거야? 베타 플러스 붕괴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지? 양전자 하나 튀어나오고 전자의 중성미자 하나 튀어나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뭐가 돼? 원자 번호 7번 다시 질소가 되네.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15가 되네요. 맞지? 그럼 이제 잘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 여기에 양성자가 또 하나 이렇게 합쳐지거든? 그럼 봐봐. 양성자가 하나 합쳐지면 원래 원자 번호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지. 근데 이러면서 이때 뭐가 튀어나가냐면 원자 번호 2번인 바로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가는 거야. 그럼 봐봐. 원래는 양성자 수가 8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날라갔으니까 6번. 맞지? 그 다음에 질량수도 원래는 15에서 16이 돼야 되는데 4개가 빠졌으니까 12.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탄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하나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CNO 순환 반응이 한 번 일어난 거야. 사용된 수소가 총 몇 개인지 봐보자. 몇 개야? 하나 사용됐고요. 2개 사용됐고요. 3개 사용됐고요. 4개가 사용됐지? 그럼 이 CNO 순환 반응도 우리가 이른바 전체 반응식처럼 써보자고요. 아까 얘는 6개가 사용되고 2개가 생겨났지만 얘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도 4개야.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중간에 어떻게 돼? 베타 붕괴가 몇 번 일어나? 2번 일어나면서 양전자 총 2개 튀어나오고 중성미자 총 2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봐봐. 전체 반응식만 놓고 보면 어때? PP 반응이나 CNO 순환 반응이나 전체 반응식은 동일하다는 거. 맞지?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게 소거가 되니까. 그죠? 소거가 되면 최종적으로 얘도 4로 쓸 거 아니야. 다만 얘는 6개를 쓰고 2개가 생긴 거고 얘는 애초에 4개를 쓴 것 뿐인 거지. 전체 반응식만 놓고 보면 똑같고 또 모두 똑같아. 얘도 CNO 순환 반응이 한 번 일어날 때
베타 붕괴가 똑같이 몇 번 일어나? 똑같이 두 번이 일어난다는 또 공통점이 있겠지, 그지? 자, 얘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 이건 나오면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야. 이 PP 반응 과정하고 CNO 순환 반응 과정은 모의고사에서 안 나옵니다. 그지?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끔 한 번이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내신에서나 나오는 거야. 내신에서는 되게 좋아. 그지? 특히 얘. 왜냐면 얘는 사실 통과 때도 배우려면 배우거든? 그래서 얘가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이 둘 다 일어난다. 다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얘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런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300.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해볼까? 태양의 수명구하기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원하고 있거든? 이것도 전형적인 내신 유형이야. 모의고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에서 내기 되게 좋아. 왜냐면 숫자들이 많고 복잡하거든? 틀리기 딱 좋거든, 그지? 왜 그러냐면, 니네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니까, 선생님 이번에 며칠 전에 쭉 전체 학교 시험지 분석을 했거든? 대부분의 학교가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특강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데, 중간중간에 정말 내신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섞여 있더라고. 딱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나오기 좋은 거야. 자, 태양의 수명 구하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태양의 수명 봐봐. 기본적으로 별의 수명은 자기 수명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기간으로 보낸다 했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라는 게 곧 주계열성의 수명이라고,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거의 90%를 주계열성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럼 주계열성일 때는 방금 얘기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 수소가 점점 줄어들면 생리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태양 안에 들어있는 수소가 완전히 다 줄어들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게 곧 태양의 수명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태양의 수명 구하기. 이거 좀만 힘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쉽게. 태양의 수명 구하기. 자, 태양이 있어. 태양이라는 주계열성이 있어. 전체가 수소 덩어리지. 근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수는 어차피 핵융합을 하지 않잖아. 그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중심부일 거 아니야? 맞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이 전체 수소 덩어리, 이 태양에 전체 질량, 그 수소, 전체 수소가 그 양이 얼마인지 따져봤더니 2 곱하기 10에 30승 킬로그램 정도 되더래요. 근데 여기가 전체가 다 수소지만 실제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이 중심부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심부, 핵융합이 일어나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요 수소 핵융합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이 수소의 질량을 따져봤대. 여기 있는 수소가 다 사라지면 주계열성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수명이 거의 끝나는 거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봤더니 전체 질량의 10% 정도 돼. 전체 질량이 10%. 그럼 봐봐. 전체 질량이 2 곱하기 10에 30승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10%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돼? 0.1 해주면 되겠지? 10%가 0.1이잖아. 퍼센테이지니까. 그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 1셈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핵융합이 일어나는 영역에 들어있는 수소의 양은 2 곱하기 10에 29승 킬로그램 만큼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맞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 질량 결손이 일어나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 결손은 중심부에 있는 얘가 전부 핵융합을 하면 이거에 아까 몇 퍼센트 정도가 질량 결손 된다고 했지? 0.7% 정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양에 2 곱하기 10에 29승 킬로그램에
0.7% 정도가 질량 개선되는 거거든. 0.7%면 얼마 곱해주면 돼? 0.007이지. 퍼센테이지니까, 그지? 그럼 0.007 그냥 여기 지수 써놨으니까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되는 거잖아. 이거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14 곱하기 10에 26승이거든? 자, 구체적인 숫자 외우라는 얘기 내가 안 했다. 아마도 지문에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이 계산하는 과정만 너희가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러면 그 질량 결손된 것만큼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 결손된 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 지금 토탈 얼마만큼의 질량 결손이야? 14 곱하기 10에 26승만큼의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빛의 속도 제곱. 근데 빛의 속도, 광속은 상수기 때문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물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니까 그거에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풀어서 쓰면 얼마가 돼? 9 곱하기 10에 16승 되는 거잖아. 이는 mc제곱에다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게 토탈 에너지 양이 되는 거야. 태양 중심부에 있는 모든 수소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이만큼이야. 그치? 요거 숫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126 곱하기 10에 42승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에너지의 단위 뭐야? 줄. 맞지? 현재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토탈 에너지야, 이게 토탈 에너지. 왜냐면 질량 결손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토탈 에너지야. 그러면 우리가 앞서 그 얘기 했었거든? 광도 얘기하면서, 광도.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을 알고 태양의 광도를 알면 무슨 포브슨 공식 이용해가지고 어떤 별의 광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태양의 광도는 좀 외워두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 광도라는 게 뭐야, 광도. 광도의 정의가 그거였거든?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단위를 와트를 쓰고 혹은 줄 퍼 세컨드 쓴다 그랬잖아. 참고로 태양의 광도는 약 4 곱하기 10에 26승 와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럼 와트는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 표면에서 1초당 4 곱하기 10에 26승 줄만큼의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는 뜻이야. 이만큼을 만들어내는데 1초에 이만큼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전체 에너지를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로 나눠버리면 몇 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지 않아? 맞지? 이거 얼마 나와? 31.5 곱하기 12. 10에 16승 초만큼 쓸 수 있는 거야. 세컨드니까, 그치? 그럼 초를 분으로 바꾸고, 분을 시간으로 바꾸고, 시간을 일로 바꾸고, 연으로 바꾸면,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100억 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쯤 된다, 이 말인 거야. 태양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 토탈 에너지를 1초당 사용하는 에너지로 나누면 몇 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온다. 그걸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년이 된다는 거. 연으로 어떻게 환산해? 초잖아. 니네 1분이 60초죠? 그제? 1시간은 60분이고요.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년은 365일이고 이거 다 곱한 걸로 나누면 돼. 그러면 연이 나와요. 그게 약 100억 년쯤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오케이? 100억 년쯤 나오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구체적인 숫자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내신에 나오면 지문에 쭉 써있어. 이 수명 가는 방법이 써있고 중간중간에 괄호를 쳐서 뭐 과정을 물어본다거나 결과값만
알 수 있게끔,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운다 그러면 뭐 요거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지만 태양의 수명을 구해낼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알겠지? 자, 좋은 사람이 많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 그래.